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옴빠입니다. 제가 헬멧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루록의 아틀라스 4.0이라는 헬멧이고요. 저는 이제 너무 화려한 데칼, 가뜩이나 생긴 게 이렇게 재수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데칼이 화려해서 데칼이 좀 없는 그런 색깔의 바이크하고 좀 맞추느라고 좀 그레이 헬멧을 좀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머큐리라는 컬러의 헬멧입니다. 헬멧을 제가 원래는 G7, COA G7이랑 그 다음에 벨 클래식 헬멧을 쓰고 있었거든요. 벨 헬멧은 솔직히 예전에 사이즈 컨택을 잘못해가지고 시내발용으로 간단하게만 쓰고 있고 2개월종이 생겨가지고 만두기 있잖아요. 제 영상에도 한 번 있는데 2주 동안 바이크를 못 탔어요. 그것 때문에 헬멧을 못 쓰느라고. G7은 헬멧 좋죠. 풍절음은 뭐 개인에 따라 다른 거고 G7 참 착용감 좋고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G7을 쓰면서 여름 내내 겨울 내내 수축과 이완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패드도 많이 좀 마탱이가 갔고 헬멧이 많이 놀았어요. 마지막 투어 때 G7이 생각보다 너무 놀아서 주행에 좀 안전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많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게 패드가 좀 줄어들면 헬멧이 좌우로도 놀지만 위아래로도 수축이 돼가지고 더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쉴드가 이렇게 좀 달릴 때 그때 좀 시야가 너무 좀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또 신상 헬멧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저는 좀 아싼가 봐요. 남들이 좀 다 기성품으로 다 쓰는 그런 헬멧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또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막 데칼이 막 빨주노초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모던한 색깔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남들이 다 쓰는 헬멧보다는 좀 독특하고 또 보다 보니까 이 루록 헬멧이 사람 얼굴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 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이게 얼굴 같잖아요. 이게 막 코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사람 눈처럼 이렇게 돼 있고 대머리처럼 보이고. 이게 리뷰가 해외는 많아요. 해외는 많은데 영어 되세요 여러분들? 되시면 뭐 상관없지만 난 안 되거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국내는 제대로 하신 분은 김 대장님밖에 없더라고. 김 대장님 리뷰가 진짜 꼼꼼해. 어떻게 그렇게 스터디를 하시는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리뷰 못해요. 저는 그냥 실사용 리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김 대장님 그 리뷰 댓글에 보면 뭐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 정도의 그런 풍절음이 있었다고. 근데 풍절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다 개개인만의 차이가 있는 거고 뭐 그 댓글을 쓰신 분은 뭐 한 200-300km 쏘시나 보죠 뭐. 나는 뭐 기껏 필렌 이거 아무리 써봤자 150이야. 그렇게 쏠 자신도 없고 써봐야 알지 뭐. 내가 써봐야지. 그냥 샀어요. 솔직히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저는 댓글 보시면 알지만 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답변 드려요.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왜냐면 구독자가 몇 명 안 되거든. 한국 사람이 씨부리는 언박싱부터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이에요. 내 돈 주고 산 거야. 뭐 협찬 이런 거 나 같은 쪼렙한테 누가 협찬해 주겠어. 언박싱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박스는 이렇게 겉에 있는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것을 열면 두 번째 제대로 된 박스가 나옵니다. 저는 피팅을 받느라고 이미 박스를 언박싱을 했지만 설명서도 들어있었고요. 77만원이라는 가격에 스모그 실드도 포함입니다. 박스 안쪽엔 이렇게 멋진 설원의 사진이 있고 이제 개봉 한번 해볼게요. 정면 모습이고요. 실드를 열었을 때, 그리고 옆모습, 반대쪽 모습도 똑같죠. 뒤통수는 그래도 굉장히 잘 빠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쉴드를 닫았을 때 옆모습인데 쉴드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나사를 90도로 돌리기만 하면 되고요. 양쪽 다 빼주신 다음에 그냥 딸깍하고 빼면은 금방 빠져요. 끼는 방법은 역순으로 다시 끼면 되고요. 장기간 꼈다 뺐다를 해봐야 되지만 내구성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에게 필요 없는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세나와 같은 블루투스를 넣는 부분이고요. 배터리를 넣는 것처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세나를 사용하니까 추가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또 딸깍 닫혀요. 좌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시 볼패드를 빼는 게 있고요. 디링 헬멧만 써본 저한테는 로록 헬멧의 이 자석 같은 느낌의 턱끈이 굉장히 편리하고 신기했습니다. 턱끈하는 거를 자꾸 까먹거나 굉장히 귀찮고 그런 분한테는 이런 시스템의 턱끈 저는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했고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피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층가드와 볼패드를 겹쳐서 꼽아 넣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나하나 꼽는 시스템이 원래는 더 편하긴 했는데 같은 홀에다가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쪽을 조금 더 분리해 보겠습니다. 안쪽은 뭐 똑딱이 하는 그런 거는 다른 헬멧과 일반적으로 비슷하고요. 똑딱이도 상당히 느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부착할 수 있는 찍찍이가 전용으로 붙어 있고요. 그 홀이 따로 파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홀이 없더라도 스피커가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앞쪽 층가드에도 고정할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핀 마이크는 원래 왼쪽인데 세나가 왼쪽에 연결되거든요. 근데 저기에 찍찍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마감 처리, 이게 살짝 걸렸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증명이 됐겠지만 안쪽에 스티로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또 이 표면이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기름진 느낌이어서 마이크 같은 게 제대로 부착이 안 돼서 본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마지막 패드도 이렇게 잡고 있는 홀이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스티로폴이 조금 자꾸 움직여. 물론 안전성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피팅한 모습이에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판매자분께서 제 머리에 맞게 피팅을 열심히 해주셨고요. 피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입 앞에 부분에 벤틀레이션이 있고 오른쪽에 필요 없는 마이크 부착 부위가 있습니다. 입 앞쪽으로도 개방감이 굉장히 넓었어요. 헬멧이 너무 코 위쪽으로 높게 나와 있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저 파란색 부분은 아마 로록의 특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패드를 보시면 가장 신기한 점이 자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피를 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로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서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패드의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스웨드 같은 재질이지만 약간 스웨드 같은 재질도 아닌 내피, 그리고 스폰지도 나름 강도가 괜찮았어요. 머리 쪽 패드도 여름에 조금 더 실착을 해봐야겠지만 나빠 보이지 않네요. 이 플라스틱이 난 별로란 말이야. 뺐다 꼈다 할 때 살짝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세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친가드, 이것도 메쉬 타입이 아니네요. 여름에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 네, 여름은 원래 덥죠. 자, 벤틀레이션 한번 볼게요. 코에 있고 옆에 있고 이마에도 당연히 있는데 이 버튼이 너무 작아. 하지만 열려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버튼을 조금 이쁘고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세나 장착이죠. 옆에 저렇게 홈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고무 같은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넣게끔, 바깥으로 하면 아마 풍절음이 생길 것 같고요. 고무로 마감 처리된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끔 주의를 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나 너무 깊게 쳐박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세나 쳐박다가 안쪽에 스티로폼이나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뜨기라도 한다면 그쪽으로 풍절음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착하니 딱 붙는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세나 클램프 킷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이렇게 클램프 킷 밑에가 큰 거지? 저것 때문에 헬멧이 맨날 기울어져 있어. 여기까지 언박싱을 마무리하고요. 실사용 후기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자분께서 사장님이신지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르르코리아가 대단히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 유럽에서는 뭐 어떤 회사인지 규모인지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근데 한국에 있는 르르코리아는 진짜 그냥 개인이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오피스텔에 그냥 사무실이 있으신 것 같고, 물류 창고가 거기서 이제 배송을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연락드리고 약속 잡고 가면 피팅도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세요. 친절하시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PT라는 게 솔직히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내 두상에 맞게끔 헬멧을 조절하는 거죠. 뭘 붙이고 뭘 더 빼고 해서. 근데 로록 헬멧은 좋은 게 뭐냐면 이 볼패드에 자크가 달려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래서 그 자크에서 내가 패드를 빼고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쉘이 다 똑같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엑스라지 뭐 스몰 다 똑같대요. 이게 쉘이. 이거는 뭐 더 작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나 봐요. 대신에 이 볼패드 있잖아요. 아니면 이 스폰지 이런 걸로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 볼패드가 아까 저는 라지 엑스라지였는데 이거를 더 빼면은 라지로 갈 수 있는 거고, 더 빼면 솔직히 미듬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라지 엑스라지라는 이유가 조금 더 넣으면 엑스라지가 되는 거고 조금 빼면 라지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볼패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쉘은 똑같지만 미디움, 라지를 시켰을 경우엔 빼고 놓고에 따라서 미디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라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헬멧을 고를 때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이 머리 쪽이에요. 머리 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끼고 있잖아요. 그 정도 써봐야 돼 헬멧은. 난 그런 시착 시스템 그런 게 홍진이나 이런 데서 국산 기업이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좀 예약하고 가서 1시간 동안 써보라고. 쓰고 오라고. 아니 뭐 운전면허 좀 맡기면 되잖아. 훔쳐갈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한두 푼 2, 3만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걸 사는 건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이게 꽉 낄 때 있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달려봐야 알거든. 그러면 여기가 깨지듯이 정말 이 뭐 송곳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잘못 사면 나한테 안 맞으면. 그런데 걱정은 유러피안 스타일은 헬멧이 길고 가늘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두상이 안 맞아. 간단히 아시안 두상을 설명드리면 우리는 위아래가 짧아요. 여기가 짧습니다. 여기가 짧고 여기는 넓어. 유럽 친구들은 여기가 좁아. 여기가 길고 여기가 길어. 이게 유럽핏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썼을 때 나는 확 들어가. 그래서 제가 쇼웨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쉴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내 눈 여기에. 제가 잠깐 보기 힘드시지만 좀 참고 보세요. 이게 내 눈썹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눈썹이 안 보이고 눈썹 밑에까지 이게 내려온다고. 쉴드가 아니고 윈드죠. 창 자체가. 그러면은 포지션 잡고 수그렸을 때 앞이 안 보여요. 헬멧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아. 여기가 길더라고. 내 머리가 X 같은 건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팅하는데 오래 걸렸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채워도 안 채워져. 결국에는 못 채웠어요. 여기 앞에는 맞췄거든요. 여기 이마 있는데 여기는 맞췄는데 이 위를 못 맞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령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손수건을 대. 손수건이나 여기 쉴드 닦는 융 있죠. 융이나 그런 것들을 대서 좀 최대한 높이는 거죠. 제 머리 두상을. 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격적으로 타사 브랜드 뭐 특히 일제에 비해서 금액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변색 쉴드는 솔직히 없습니다. 대신에 변색 핀락이 있고요. 클리어 쉴드를 솔직히 이거는 끼면 별로 안 이뻐. 미러 쉴드를 많이 끼는 것 같은데 디자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뭐 변색 핀락은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스모그 쉴드 같은 경우는 제 예전 G7에 비해서 쇼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한 30-40% 약하다고 해야 되나? 햇빛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간 주행은 너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의 개인차가 있겠죠. 그거는. 저는 원래 스모그실드로 야간 주행까지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더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핀락은 정품 핀락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 루록 헬멧에 맞는 핀락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일반 일제하고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르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헬멧의 무게죠. 근데 뭐 써봤는데 G7이 워낙 가벼워서 그런지 그거보다는 살짝 무거운 감은 있어도 쓰고 주행할 때 딱히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속초 같은 경우도 갔다 올 때 12시간 정도 탔는데 더 피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편했어요. 오히려 새 거여서 여기가 많이 눌려가지고 여기 CP 정도 눌려서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뿐이지 나머지는 뭐 무게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헬멧에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 주행풍, 풍절음이죠. 그래요. 풍절음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많이 또 안 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오픈 헬멧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풀페이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달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주행풍에 대해서, 풍절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이 풀페이스의 풍절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막에 있죠? 저도 뭐 몇만원 주고 2~3만원인가 뭐 3만원인가 뭐 질렀는데 쓰면은 주행풍 풍절음 확실히 잡아요,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여서 막 내가 헬멧 고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풍절 무조건 그냥 이어 프로브 사세요. 여기 키링 있는데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키링에다가 같이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그거 안 쓰실 거면 주행풍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쓰시면 많이 감소돼요. 많이 감소되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풍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틀라스 이거는 80km 정도부터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개인적으로 80km 정도부터 하면서 바람 소리가 좀 들려요. 그런데 G7에 비교를 하면 그거보다 한 10% 20% 조금 더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80km 이상 쏠 일이 뭐 투어 가거나 그러면은 쏘죠. 당연히 쏘죠. 근데 뭐 국도에서도 그렇게 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귀마개 하면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80km에서 100km 이상 쏜다?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세나 소리도 잘 말 안 해. 안전상 우리가 말을 잘 안 한다고요. 대화도 잘 없고 안전에 더 집중을 하죠. 근데 시내 주행할 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시내 주행에서 뭐 80km 이상 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행풍에 대해서, 풍절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일반 헬멧과 비슷하다. 더 특별히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지 않다. 대신에 또 귀마개 좀 쓰셔라.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해 드리고 싶으네요. 근데 헬멧이라는 거는 솔직히 직접 써봐야 돼요. 그죠? 그냥 인터넷으로 뚝딱 주문하면 쉽죠.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고. 인터넷 제일 싸잖아, 우리 세상에서. 뭐 FC 모터도 있고 막 이런데 로록 본사에서도 주문하면 뭐 관세 내고 해도 로록 코리아에서 사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보고 만져보고 불량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피팅도 이렇게 받아보고 하는 가격이 저는 이 가격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헬멧 같은 경우는 직구나 이런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오랜만에 부각을 와보니까 되게 좋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씨 추울 때는 안 하는데. 헬멧이 나쁘진 않더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는 이유가 있었어. 물론 이게 경경 헬멧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취미나 레저용 헬멧이지. 절대 이거는 뭐 철도거나 이런 데 쓰시는, 근데 우리나라 그렇잖아.
우리가 뭐 트레이너 몇 명이나 가겠어. 트레이너이 따로 있어야죠, 그리고. 그냥 뭐 유유자적함 아니고, 취미로 좀 독특한 헬멧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또 제가 원래 고픈 리뷰는 잘하네요. 왜냐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루룩 헬멧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정보가 없었어, 내가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 실사용 리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궁금하신 게 또 있고 제가 설명한 게 부족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요. 그러면 내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옴빠였습니다. 아유, 조각에서 바람 좀 쐬고 갈게요. 어우, 바이크도 한 대밖에 없어? 야, 이거 헬멧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 뭐 하여튼 우리 저 홍대 옆에서 그거 막 하는 거에서 턱 조립하고 그러는데 되게 비싼 거 쓰시면 이거 100만 넘는 거 같은데. 야, 이게 뭐 아웃스타일 뭐야 이거? 응? 엄청 멋있는 거 탁다했어. 헐, 부러워. 그러나 나는 뭐 기분은 언제 하나? 비추어. 엄청 멋있는 거 타고 다니죠.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멋있는 분이겠네.